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이 정치판에 이런 금언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 실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헛벌 차고 똥벌 차는 통에 나는 저절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월 5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50%를 갖다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 후보 별로 달리한 거 없습니다. 흔한 이야기로 지금 한 12일 동안 컨벤션 이펙트를 갖다가 좀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11월 9일 바로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 이후에 계속 이재명 후보는 헛벌에 똥볼을 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거의 머리끄댕이 싸움을 하고 있고 세수가 더 들어왔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별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통에 점점 더 정치의 늪으로 빠지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그냥 슬슬 청와대를 향한 청신호가 계속 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조금 전 들어온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사실 그동안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전권을 달라, 내가 이러저러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제 그저께죠. 11월 15일 김종인 씨 이번에도 책 출판 기념회 윤석열 후보 찾아가서 아주 자세를 낮추고 가르침을 청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작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정도에는 아마 정식으로 선대위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취재된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우선 큰 틀로 보아서는 결국 김종인 원톱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씨가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고, 과거 같으면 이제 선대위원장 밑에 총괄선대본부장, 예를 들면은 2012년 박근혜 후보 당시에 김무성 씨가 총괄선대본부장을 했죠. 근데 총괄선대본부장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 선대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선대본부장이 사실상 총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총괄선대본부장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이 있고, 실제 그 밑에 사무총장격으로 총괄해야 될 총괄선대본부장을 없애되 4개로 쪼갰습니다. 조직과 직능, 정책과 수행, 이렇게 4개로 그러니까 총괄선대본부장 역할을 갖다가 4개로 쪼개고, 과거 같으면 총괄선대본부장을 거쳐서 선대위원장에게 보고가 되고 또 지시를 받고 하던, 그게 사실상 총괄선대본부장이 총사령관이었던 그 역할 기능을 총괄선대위원장이 총지휘, 즉 과거 같으면 선대위원장 플러스 총괄선대본부장 역할을 김종인 씨, 총괄선대위원장이 다 하되, 그 밑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 또 금태섭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 한 사람, 상임선대위원장 한 사람,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략 한 10명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태섭 전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종인 박사가 좀 강하게 요구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총괄선대위
선대위와 별도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갖다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선대위와 별도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국민통합위원장에는 동교동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야당 총재 때 사무총장을 했고, 대통령 할 때 비서실장과 당 대표를 했던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그 부위원장은 우리 박사월로 잘 알려져 있죠. 김경재의 동교동계 핵심입니다. 그렇게 포진을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 국민통합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후보 되기 전부터 아마 김한길 전 대표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김한길 씨 같은 경우는 최명길 씨 남편이죠. 김한길 씨 같은 경우는 과거 DJ가 대통령 되기 전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고, 그래서 DJ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 당시 바로 문광부 장관을 했죠. 김한길 아주 꾀돌입니다. 꾀돌이. 정말 꾀돌이고, 어떻게 보면은 장자방 같다 그렇게 이제 흔히들 표현하는데, 어쨌든 김한길 민주당 전 대표를 갖다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모시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 휘청할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먼저 흔한 얘기 386 아닙니까? 연세대학교 81학번이죠. 지금 민주당을 갖다 쥐락펴락 좌지우지하는 이 선수들이 386 운동권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보다는 한 5년 내지 10년 더 연배가 있는 김한길 전 대표라든가, 최근에도 보면은 윤석열 캠프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했던 김영환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결이 다르죠. 흔한 이야기로 학생 운동을 했어도 386 운동권은 이른바 좀 극렬하게 하면서도 좀 이념이 부족했고, 이래 김영환 씨 같이 이제 반유신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괄선대본부장은 없어야 돼. 조직 총괄본부장, 직능총괄본부장, 정책총괄본부장, 수행총괄본부장,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자르는 것 같아요. 과거 한 사람이 총괄선대본부장이 장악했던 기능을 4개로 쪼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총괄본부장에는 김태호 현 의원, 김태호 현 의원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국무총리 청문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김태호 씨 같은 경우는 옛날 보면 민자당 사무처 요원 출신입니다. 사무처 요원으로 해서 여의도 연구소로 해서 그야말로 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꼼입니다. 빠꼼이죠. 아주 인상도 좋고, 또 보면은 대인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이 김태호 지금 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캠프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직능총괄본부장에는 주호영 5선 의원을 갖다가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주호영 의원은 불교계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대표적인 불자죠. 불자고 원내대표도 지냈고 또 대표 권한대행도 지냈고, 그동안 이제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김종인 박사가 좀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4.7 보궐선거 끝나고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다시는 모실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김종인 박사 입장에서 섭섭했겠죠. 이놈들이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른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건 김종인 박사가 한 걸음 주호영 의원을 갖다가 직능 본부장에
직능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캠프에서 캠프 선대위 위원장을 했죠. 다음에 수행 총괄 단장에는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은 참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 불렀다 할 정도로 친박 인사이기도 합니다. 윤상현 의원 2016년 당시 이제 선거 당시에 그 당시 이제 김무성 죽어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또 보면은 중간에 탈당을 했고 무소속으로 나갔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생명력이 굉장히 있고 윤상현 의원 같은 건 개인적으로 만나봐도 굉장히 뭐랄까 일본말 좀 쓰겠습니다. 사활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부침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캠프에서 이 캠프 당시에서도 총괄 특보단장을 했습니다. 특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윤상현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는 총괄 특보단장을 했고 이번에 이제 선대위 구성되면서 수행 총괄 단장을 맡기로 한 모양입니다. 네 번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책 총괄 본부장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다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임태희 전 실장은 굉장히 김종인 박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상현 씨 같은 경우는 핵심 친박이고 임태희 씨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MB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MB 대통령의 임태희. 또 임태희 씨 같은 경우는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권익현 씨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거하신 노태우 대통령과 육사 11기 동기고 노태우 대표 이전에 민정당 대표를 했고 사무총장 했던 저쪽 경상남도 산청 호랑이라고 그러죠. 육사 11기입니다. 권익현 씨 사위이기도 합니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이번에 정책총괄 본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 이런 어떻게 보면 캠프 구성하는 그동안 김종인 박사,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아마 나름 조율이 대충 끝난 것 같고 이준석 대표와도 대충 조율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앞으로 남는 건 이거 하나겠죠. 아직 사무총장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은 한기호 전 장군 삼성 장군이죠. 한기호 의원입니다만은 한기호 사무총장은 결국 보면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실제 돈을 집행하는 어떻게 보면 창고직이거든요. 그 사무총장은 아마 이쪽 권영세나 아니면 권성동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으로 지금 나름대로 그동안 막후 조율을 갖다가 다 담당해 왔습니다만 결국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110일 조금 더 남은 선거를 치르면서는 사무총장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좀 하고 이게 조율이 잘 되고 쿵 하면 쩍 할 수 있는 권영세나 또 권성동 그리고 둘 다 권씨에다가 둘 다 검사 출신이네요. 윤석열 후보도 검사 출신이고. 자, 어쨌든 나름대로 틀을 갖추어가고 있는 가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재 김종인 박사를 갖다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끌어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스타죠. 사실은 금태섭, 윤희숙을 비롯한 한 10명, 10명 안팎의 공동 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조직에는 김태호 의원,
직능에는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수행에는 윤상현 의원, 그리고 정책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기 이 선대 본부장을 맡게 될 것이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